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나는 자취방에서 어떤 귀신과 대화를 했다. 낮잠 자다가 꾼 꿈입니다. 오전부터 학교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다가 와서 뭔가 육체적으로 피곤하더군요. 오후 3시쯤 방에 들어와서 침대에 눕자마자 잠들었습니다. 몸살이 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희한하게도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믿을 만한 친구들을 모으고 있었어요. 사업은 치약 칫솔을 파는 일이었고요. 나중에 깨고 나서 생각해보니 제가 입이 찝찝했기 때문인 것 같네요. 그렇게 친구들을 모으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주위가 캄캄했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잠들었던 것 같은데 한참 생각하고 난 후에야 제가 낮잠을 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군요. 어쨌든 시간을 확인하려고 옆에 있는 휴대폰을 들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렉이 걸린 것처럼 작동을 잘하지 않더군요. 잠금 해제를 계속 밀어도 작동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 시도하다가 잘 안 돼서 몸을 일으키고 휴대폰을 봤더니 갑자기 카메라가 켜졌습니다. 휴대폰의 방향이 제 방의 구석으로 향해 있었는데 방이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마치 적외선을 켠 것처럼 방 구석이 화면에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구석에서 웬 여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크게 움찔하며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순간적인 일이라 잘못 본 것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가라앉혔죠. 그리고 일어나서 방에 불을 켜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침대로 돌아와서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틀었죠. 그런데 또 휴대폰이 잘 켜지지 않더군요. 신경질적으로 막 눌렀더니 다시 카메라가, 그리고 카메라에는 방구석에 있는 귀신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보이더군요. 미친 듯이 놀래서 다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힘들고 온몸이 죄어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휴대폰을 다시 볼 때마다 귀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쟤를 놀리기라도 하듯이 점점 무서운 얼굴로 변하기까지 했죠. 피트성이 얼굴로 변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점점 가까이 오는 귀신을 향해서 팔을 뻗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런지 반항을 하려고 했는데 주먹 끝에 뭔가가 닿더군요. 그래서 휴대폰을 내려두고 잠시 굳어있는 몸을 풀었습니다. 몸이 좀 풀리고 다시 한번 휴대폰을 틀었더니 코앞에서 귀신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친 듯이 주먹을 휘둘렀죠. 그런데 분명 가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먹 끝에 뭔가가 닿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불현듯 방의 다른 구석에도 뭔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그곳을 비추었더니 30대 중반쯤 되는 얼굴이 허연 아저씨가 천장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여자 귀신과 달리 왠지 말을 걸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겁에 질린 목소리로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남자 귀신이 저를 바라보더니 이거 특이한 놈이네, 말도 걸 수 있고 라고 하더군요. 무슨 뜻인지 잠시 생각하는 사이 휴대폰에서 귀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방 여기저기를 비춰보며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긴장된 상태에서 좀 더 둘러보다가 더 이상 찾지 못하고 휴대폰을 내리고 잠시 멍하니 있었죠. 그러다 현관 쪽에 있는 거울을 봤는데 제가 그 남자 귀신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전 반듯하게 침대에 누워있고 눈만 뜬 상태였죠. 방은 어둡고 휴대폰을 확인하니 시간은 오후 8시. 한동안 무서워서 이불에서 나오지도 못했네요. 두 번째 이야기, 90년대의 교통사고 목격담. 제가 초등학생이던 90년대 중후반 직접 목격한 일입니다. 당시 저는 인천의 저층 아파트 단지에서 살았었는데 단지 안에는 상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서민 아파트와 상가였죠. 상가 내부에는 여러 점포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상당히 유명한 브랜드의 치킨 프랜차이즈점을 제 또래 아이를 둔 부부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 이유는 그 집 큰아들이 저희 누나랑 같은 반 동창이어서 그 집 막내가 저랑 비슷한 나이였던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사건의 주인공은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그 막내딸인데 그때가 또 무지 덥던 날이었습니다. 한참 친구들끼리 자전거를 타고 아파트 단지를 돌며 더위를 식히고 있는데 그 상가를 지나는 시점에 뭔가 부직하는 큰 소리와 동시에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워낙 호기심도 많고 장난도 많이 치던 개구장이 시절이라 당연히 자전거를 탄 저와 친구 모두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어떤 아주머니들은 어떻게 하냐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못 볼 꼴을 보고야 말았죠. 나무 판자인지 뭔지로 대충 덮어놓은 건 그냥 딱 봐도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근처 경비 아저씨께서 사람들이 충격받을까봐 해놨던 그냥 임시 조치였던 것 같은데 그 판자 속에는 그 치킨집 막내딸이 입에 픽업품을 물고 눈을 까뒤집은 채 머리 뇌소와 내장기관 등이 휘랑 범벅이 된 채 있었죠. 너무 처참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사건인즉슨 치킨 프랜차이즈점 본사의 대형 트럭이 닭을 가져와 옮겨 싣고 가던 와중에 가게를 보던 주인은 바쁜 나머지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고 그 막내딸이 앞에서 놀고 있다가 작은 어린애여서 대형차로는 확인이 안 되니까 운전사가 제대로 보지 않고 후진하다가 그대로 갈아버린 거죠. 진짜 난리도 그런 난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한여름이라 당시만 해도 아파트 단지 내에 돗자리를 깔고 더위를 피하던 사람하며 애나 어른 할 것 없이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엄마들은 애들 못 보게 하려고 얼른 데리고 도망가다시피 자리를 뜨고 정작 그 집 부모들은 완전히 실성한 사람들처럼 넋놓고 그 자리에 앉아있고 제 생에 2번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입니다. 당연히 그 아이는 죽었고요. 뭐 손쓸 틈도 없었던 거죠. 그 집 부모들도 그 길로 장사를 접고 바로 그 동네를 떠났습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게 자리에 들어오는 세입자들마다 뭔가 안 좋은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큰 불이 나서 가게가 거의 다 탈 지경까지 갔었고 또 한 번은 도둑이 들어서 가게 집기들을 다 훔쳐가는 일도 일어났고 제가 목격한 트라우마도 트라우마지만 사고 당사자와 가족들의 심정을 나이가 먹고 나중에 생각해보니 더 안타깝네요. 아무튼 2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목격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